네, 반갑습니다. 미친 역사 미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현대사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 그런 움직임을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의 만주 점령이었죠. 그래서 만주 사변 일으켰고, 그래서 거기에 만주구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선을 파견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의미에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되는 요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중반에는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지금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국민당은 계속 공산당 탄압하려고 반공하고 있어요. 그런 그 바람에 결국 공산당이 이제 1년 걸쳐가지고 대장정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북 지역으로 그 이제 베이스 캠프를 옮기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반공할 때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몰아내야지 왜 자꾸 반공만 하느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장제스가 감금당하는 시한 사건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중일전쟁이었죠. 그래서 루고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차 국공합작이 이제 항일연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항일연대. 하지만 일본이 이제 난징 대학살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짧게 이렇게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식민지에다가 이제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5만 가지 수탈을 자행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중국뿐이겠습니까? 일본이 이제 하와이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하고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본이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듯 했어요. 동남아 남태평양 점령하는 것 같았으나 미드웨이 해전에서 크게 이제 패하죠. 그래서 전세 역전이 되었고요. 일본은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야, 일본 너 빨리 항복해라고 했으나 끝까지 항복을 안 해서 이제 결국 원자폭탄 2방 맞고 이제 결국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일본 제국주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전쟁하지 말자, 제국주의 반대하는 이런 평화의 연대가 있었다. 대표적인 거 아주하친의 도쿄에서 1907년에 이제 결성이 되었고, 무정부주의자들도 이제 이렇게 반제 반전 움직임을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연대를 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요 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한중민족항일 대동맹도 있었고, 3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설이 된 부대 바로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이에요. 중국 관내에 이제 설치된 그런 이제 우리 독립군 부대라고 할 수 있죠. 조선의용대,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 됐죠. 요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자, 이제 현대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미리 전쟁 끝나고 나면 뭐 하지라는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후 처리 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카이로, 얄타, 포츠담에서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43년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45년 2월이고요. 포츠담이 45년 7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논의했다라고 하는 게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의, 독일이 패망하고 100일 이내에 이제 소련이 만주 지역으로 이제 가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결의가 되었던 거고요. 포츠담 회담은 이제 카이로 회담 이제 재확인하는 내용이죠. 이제 7월이니까 일본 항복하기 거의 직전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본이 끝까지 버텼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전쟁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국제연합
이었죠. 좋습니다. 여기서 카얄포 요 순서만 조금 잘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하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 야,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아, 그것은 이제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냉전이 시작이 되죠. 이 냉전은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보통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럽을 가지고 유럽이 이제 그 전쟁으로 굉장히 좀 황폐화가 되고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런 여러 약소 국가들을 지원을 막 해줘요. 소련이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이제 공산 국가 되는 거고, 이제 미국이 지원해주면 자유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거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주로 이제 동유럽이랑 가까우니까 이쪽 국가들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공산주의 확대를 이제 막겠다 하면서 트루먼 독트린을 이제 선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겠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그러니까 뭐라 경쟁이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련이 결국에는 베를린도 막아버리고, 하지만 이제 미국은 베를린에 막혀 있는 베를린을 무시하고 그 공중으로 이제 수송기 보내가지고 막 지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약이 바짝 오르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냉전이 유럽 중심에서 이렇게 전개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이 냉전이 어디로 옮겨져 오냐면 바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넘겨와요. 왜냐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해야만 하는, 어디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동아시아 내에서 이런 냉전의 모습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제 지도를 조금 봐보자면, 어, 여기가 좀 미국, 대충 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 이게 6.25 전쟁 지도긴 한데, 자, 여기가 이제 38 소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유주의, 여기가 자유주의, 요 위쪽은 공산주의고, 이제 여기도 공산주의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조금만 삑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본도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냉전이 굉장히 심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냉전 체제 요까지만 딱 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편 일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자,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의 거의 뭐 전범 국가였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간섭을 하고 두 번 다시 전쟁 못하게끔, 이런 끔찍한 일 벌이지 못하게끔 이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뭘 설치하냐면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해요. SCAP GHQ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의 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본의 전후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극동국제군사재판과 평화헌법,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말 그대로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을 처벌하자는 거예요. 군사재판이야. 다른 말로 도쿄재판이라고도 해요. 도쿄에서 일어났겠죠.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뭐랄까 막 사람들 막 총살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그 도쿄 재판이거든요. 극동국제군사재판. 자,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그 급을 나누는 거야. 이 전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제 얼마나 깊이 관여했고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A, B, C로 나눠가지고 요렇게 이제 급을 나눴거든요. 근데 A급 저 봐봐. 사형 7명이에요. 석방이 18명이야.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와, 이거밖에 안 된다고? B, C급 전범.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뭔가 밑에 이제 일종의 병사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휘관보다는 이제 조금 중간급 정도. 그죠? 이렇게밖에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범이 총 5,700명이라고 하는데 BC급은 근데 사형이 거진 뭐 아이고야. 뭐한 6분의 1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무죄가 더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 천황에 대해서는 전쟁의 책임조차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국동국제군사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뭐랄까 좀 이런 얘기가 좀 못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죠. 제대로 된 뭔가 처벌이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죠? 자, 그래서 국동국제군사재판 혹은 도쿄재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바로 이 평화헌법입니다. 평화헌법. 자, 평화헌법은 말 그대로 그 이제 평화를 이제 규정한 헌법이에요. 천황은 상징적 존재야. 그리고 우리 평화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너네 군사 보유하면 안 돼.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천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천황은 잘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총리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렇죠? 뭐 전 총리, 뭐 아베 총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시다 총리 뭐 이런 총리들의 이름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글을 했는데 천황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일본의 전후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극동국제군사재판과 평화헌법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일본이 이제 거의 뭐 미국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야. 손발이 묶여져 있고 족쇄가 차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되냐면 주권을 회복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반공 기지와 정책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저 아까 여러분들 요 지도에 보셨다시피 여기가 공산, 여기가 공산, 여기는 이제 자유, 여기 자유야. 쫙 그었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돼. 이 동아시아 이해하고 이해 국가들이 미국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했던 거야? 일본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하고 싸워야 되니까 일본에게 계속 이제 족쇄를 차고 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싸워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공 기지화 정책으로 일본의 경제와 그 다음에 이런 군사들을 회복시켜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바로 요 흐름입니다. 예비대 50년, 보안대 52년, 자위대 54년. 지금도 이제 육상 자위대 하면은 일본의 육군이 지금 육상 자위대죠.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고 이제 잠깐 이제 북쪽으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자, 중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 중국인데 자, 중국은 지금 이제 중일 전쟁이 끝이 났어요. 자, 근데 이제 중일 전쟁 기간 동안 국공 합작을 했잖아. 2차. 그쵸? 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졌어. 왜? 뭐 하려고? 항일하려고 이제 2차 국공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항일 끝났어. 이제 일본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국민당 공산당끼리 뭐 해야 돼? 지금까지는 우리가 같은 목표로 이제 동맹을 잠시 맺었지만 이제는 누가 짱인지 가릴 때가 되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 공산당이 다시 중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미국이 사실은 이 공산당이 점점 뭔가 이제 힘을 키워가는 거, 중국에서 힘을 키워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여기에다가 이제 중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쌍십 협정이라는 거요. 45년이거든요. 자, 별표 하나 쳐두시고, 됐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되겠냐고 얘네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쌓여왔던 그런 감정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제대로 중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6년에 국공 내전이 발생하게 돼요. 연도 잘 알아두세요.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49년까지 이루어져요. 이해됐어요? 자, 국공내전이고, 자, 처음에는 국민당이 굉장히 잘 나간 됐습니다. 미국의 지원도 있었고, 기존에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는 국민당이 조금 더, 뭐랄까, 대중적이었으니까. 그죠? 중화민국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공산당이 뭐 하냐면은, 이 이제 민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내세워요. 토지개혁. 그죠? 그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성세력, 국민당의 부정부패가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심은 어디로 기울어요? 공산당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민심을 힘입어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 중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죠. 1949년. 자, 그러면은 이 패배한 국민당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타이완으로 건너가서 이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타이완 가면은 뭐 이제 국부기념당, 그죠? 뭐 중정기념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기회가 돼 보시면은 기회가 된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닥 뭐 동아시아사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고 한국사에서나 많이 나오죠. 그쵸?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이했고 38선 기준으로 미소 분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얄타 회담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정보를 어떻게 하면 수립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이를테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든가 뭐 미소홍도위원회 쭉쭉쭉 해가지고 뭐 결국에 그 결렬이 되어가지고 유엔 총회까지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통일 정부 수립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남한 단독 총선거 바로 50 총선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부 수립이 8월 15일에 짜자잔 하고 수립이 돼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자, 남한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북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48년 9월 9일에 바로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금의 이제 북한 이제 수립이 되죠.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정부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남한 정부, 북한 정부. 그리고 이제 요 38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이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북한이 더 세지면 안 되고 우리가 더 이렇게 뭐 올라가도 안 돼.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냉전의 전초 기지가 바로 우리 한반도였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결국에는 빵 하고 터지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 전쟁입니다. 자,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에치슨 선언입니다. 아까 그 지도를 잠깐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자, 이 지도를 잠깐 볼게요. 그 뭐냐면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선이 그어지거든. 요렇게 대충 요렇게 이제 선이 그어져요. 그래가지고 자, 미국이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요쪽은 이제 공산주의 라인이고 요쪽은 이제 자유주의 라인이다 해가지고 요쪽까지는 우리가 미국이 도와줄게. 요쪽까지는 우리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요 밖에 있는 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공산주의의 그런 침략에 지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어디가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남한이 빠져 있었고, 그쵸? 뭐 타이완도 빠져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침략을 해도 요 선 밖에 있는 영역이니까 미국이 침략을 안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북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엣지슨 선언이 50년 1월이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모저모로 전쟁 준비를 사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중국이나 소련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월 25일에 북한이 이제 남침을 강행하죠. 그죠? 그게 바로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6.25 전쟁하면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는 보통 설명을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북한이 엄청나게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6월 25일에 남침도 하고요. 6월 28일에는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고 서울이 함락이 되고요. 그렇죠? 말이 잘못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에는 대전까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이제 8월 2일 요때부터 이제 낙동강에서 최후 이제 방어 전술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낙동강 방어선.
됐어요? 그래서 낙동강 밑에까지 뚫리면은 진짜 남한은 다 빨간색이 되어버리는 그런 국가야. 자, 그러한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이 우리가 반격하는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9월 15일이에요. 사실은 유엔군은 이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이제 26일 그 다음 날에 그 안전보장이사회 소집해가지고 이거 참전해야 된다. 북한 빨리 돌아가라고 철수 명령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들을 계속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27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참전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오게 됩니다. 16개 국가 연합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이제 전세 역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9월 28일에는 우리가 서울을 다시 되찾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에는 이제 38선 이북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월 거의 뭐 한 중순 하순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압록강까지 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이제 전 지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자, 이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누가 들어오냐면 중국이 들어와요.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그런 정세를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참전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만약에 이제 국군 남한 군대만 이제 38선 이북 올라오는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내전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만약에 유엔군 당신들이 38선 이북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8선 이북 넘어갔으니까 중국군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있던 거 바로 일사후퇴죠. 일사후퇴.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이제 뭔가 소모되는 그런 전력이 너무나 심하니까, 야, 우리 이제 조금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이게 바로 이제 정전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에 이제 교육 콜 해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정전 그 회담 기간이 무려 2년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51년 7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정전협정이 53년 7월 27일에 체결이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그다음에 그 뭐 북한 게 이제 서명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전쟁 이거 안 그 이제 정전을 하겠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 싸워야 된다. 좀만 더 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 하고 이제 우겼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자,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의 결과. 자, 결과인데, 자, 일본이 경제를 회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 중국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주의 국가들 지키려고 많이 도와줬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일본이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6.25 전쟁의 그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한국사에서나 나오는 내용이지 동아시아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인천 상륙 작전 이런 거를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의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뭐부터 봐라. 누구와 누구 간의 전쟁이냐. 그렇죠? 뭐 유엔군, 뭐 국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뭐 북한군, 뭐 중국군,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군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간의 전쟁인지를 먼저 캐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6.25 전쟁에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밑에 잠깐 내려갔다 볼게요. 6.25 전쟁 중에 체결이 되었던 이제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뭘로 나오느냐? 6.25 전쟁을 문제로 딱 줘놓고 이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정답 10중 8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혹은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정답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정답이 6.25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냉전 체제의 국교는 뭐냐면 자유주의 진영끼리의 단결이야. 우리끼리.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맞서야 되니까 우리끼리 먼저 똘똘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걸리는 게 있어. 아무리 자유주의 국가들끼리의 단결이라고 하지만 누구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반이야. 그리고 옆반이 2반이야. 1반하고 2반하고 이제 뭔가 뭘 이제 경쟁전을 해요. 근데 이제 1반 안에서 뭐지? 뭐 이를테면 개똥이가 이제 좀 굉장히 좀 포악했어. 그래서 막 반 친구들 막 괴롭히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 개똥이를 어떻게 할 거야? 개똥이를 빼고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 담임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우리가 그래도 개똥이까지 이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똘똘똘 단합이 되어야지 2반 네, 이제 그런 2반하고 이게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진영끼리 똘똘똘똘 뭉치기 위해서 일본이 해야 되는 게 있어. 바로 이 배상이에요. 이 전쟁 배상.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이 일본의 주권이 회복이 됩니다. 아, 그쵸? 그래서 이제 미 군정도 결국에는 종료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어쨌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이 전쟁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도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청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일본에게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일본이 이렇게 손해배상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전후 처리가 이렇게 일단락이 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전쟁 배상을 받아야 되는 국가들이 있잖아.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국가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냉정하게, 좀 이제 뭐랄까, 냉정하게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이제 뭐랄까, 국가, 민족 이런 걸 조금 이제 좀 넣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았어? 그냥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배도 받았고 타이완도 식민지배 받았고 일본이 이제 중국의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중일전쟁도 일으켰는데 이런 이제 한국, 중국, 타이완이 거의 좀 이렇게 크게 이 피해를 입은 국가 아닙니까? 그 당연히 이제 전쟁 배상. 이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참여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약에.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관련 자료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우리 중국, 타이완은 참여를 하지 못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전쟁 배상에 관한 논의에 우리는 빠졌다라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제 좀 모습이 있어요. 아무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하면은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고 전쟁 배상에 관한 청구권에 관한 논의였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빠졌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동시에 체결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거든요. 이것도 동시에 체결이 됩니다. 결국엔 뭐냐면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 뭔가 이제 내란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즉각 출동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이제 조항이에요. 왜?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뭔가 이제 좀 가정 내에 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옆집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항상 있겠대. 너네 집에는 항상 이제 가정 내 분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항상 너네 집에 살면서 너네에게 분란이 일어났을 때 내가 도와줄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안에서 이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약의 조항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1960년이에요. 이거는 연도만 알아두세요. 연도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였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쟁 배상에 대한 그런 청구권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끼리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맺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1화 평화 조약입니다. 1화, 그 1은 일본이고 화는 중화민국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중화민국 뭐냐면 타이완이야, 타이완. 그래서 타이완의 이제 배상권, 청구권을 포기를 하겠다. 이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이 이제 중국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일본이 결국에는 이제 뭐랄까 그 공산주의 그 이제 국가의 그런 침략에 도와주겠다. 대충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우리가 도와줄게. 야, 지난 날은 다 있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소련입니다. 자, 소련. 자, 일본하고 소련이 결국 국교를 맺습니다. 56년에. 이거는 그런 이제 뭐 전쟁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그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개 국가는 서로 싸웠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쟁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냥 상호 포기하고 그냥 이제 우리끼리 그냥 좋게 좋게 잘 지냅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이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국교를 맺게 됩니다. 광복하고 나서 약 20년 만에. 됐어요. 이거 맺을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운동이 일어났죠. 반일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63 사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식민 통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그 달러를 받았죠. 3억을 무상으로 받고 5억인가 5억 정도를 이렇게 차관으로 받은 거야. 쉽게 말해서 빌려 받은 거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민 통치에 대한 청구권을 결국 포기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뭐 강제징용, 뭐 위안부 이런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조약을 맺으면서 반공 체제를 굳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공 체제.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 근데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거는 요거다. 그리고 이제 얘는 대충 이제 연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딱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까지 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냉전 체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면 냉전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데땅트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전이 완화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 골라서 풀어볼 거예요. 왜? 다음 시간에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1번 보도록 하지요. 자, 가조약입니다. 자, 보니까 자,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회의의 결과죠. 자, 근데 일본이 주권을 회복을 했대요. 일본의 주권을 회복. 그러면은 이제 요 조약은 무슨 조약입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됐어요? 자, 그 요 51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 기간 중에 체결이 되었던 이야기.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 들어맞죠? 자, 2번은 뭐 하나씩 보자면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파리 평화 협정, 파리 평화 협정이라고 이거는 베트남 전쟁 중에 맺었던 거. 자, 미국과의 군사 동맹 관계는 이제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죠. 자, 4번 일본이 한국 한반도 유일한 이거는 아마 한일 수교 한일 기본협정 이런 거 될 것 같고요. 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46년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밑줄진 전쟁 중에 동아시아 상황이야. 자, 보니까 자, 전쟁인데 자, 유엔군이 나왔고 북한군이 나왔고 그죠? 북한군이 나왔고 이게 뭡니까? 당연히 이제 6.25 전쟁 아닙니까? 6.25 전쟁. 자, 6.25 전쟁이니까 요거는 50에서 53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문화대혁명은 66에서 76년이고요.
ton킹만 사건 64년, 에치슨 선언 50년 1월이죠. 베트남 민주공화국 아마 45년 요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자, 가나 문서가 발표된 시기. 자, 보니까 자, 봐봐요. 자,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었는데 기존의 안전보장 조약을 뭐 했다? 개정을 했대요. 그쵸? 그래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개정이야. 요거 언제냐면 60년이에요. 1960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까요? 자, 일본과 미국이 오키나와를 3년 뒤에 반환한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미국이 일본의 오키나와를 언제 돌려주냐면 72년에 돌려줘요. 자, 근데 이제 3년 뒤라 그랬으니까 이 이야기는 3년 전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69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60년하고 6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세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정답은 이거는 아마 5번 쪽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볼 걸 그랬나? 대충 5번이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더 보죠 뭐. 자, 그렇구나. 나머지 것들은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진 협상인데 자, 장제스가 있고요. 자,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뭔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중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자, 막 어쩌동아. 그래가지고 미국의 중재로 이게 협상이 개최가 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쌍십 협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 이제 45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45년을 찾으세요 하니까 대충 정답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4번. 이해됐죠? 자, 만주국 수립 32년, 시안 사건 36년. 베트남 동맹은 이구리 교육 과정에서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야 1941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한창 그거 하고 있을 때 호치민 그렇죠? 호치민이 이제 주도를 했었죠. 자, 포츠담 선언은 이제 45년이라 그랬죠. 7월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주 48년이고 샌프란시스코 51년이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자, 신헌법이네요. 신헌법. 자, 신헌법. 군사력 보유 금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신헌법이니까 뭔가 이제 전후 처리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양문동은 아까 61년에서 94년이고 을미개혁 1895년 신문화운동 1915년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1차 합의는 1840년이죠. 왜 얘는 1946년인데 그죠?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조약의 21조는 자, 한국에 대한 특례 조항을 구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조약?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나 요런 거 되겠죠. 뒤에 내용을 봐봐.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독립을 잃었고 일본이 항복한 후에야 비로소 독립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항복이 지금 요 연설의 과거 시제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이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고요. 자, 하지만 한국인들 꾸준히 싸웠고 그래서 연합국이 그 일본의 한국의 독립을 공인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연합국이고 한국의 독립을 이제 뭐 이렇게 최초로 규정을 했다. 이거 카이로 아닌가? 카이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인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카이로가 아니라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리고 카이로는 43년이기 때문에 일본의 항복 이전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조약은 한국이 직접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주권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뭐 나머지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자, 가조약입니다. 가조약. 자,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 국교 정상화. 자, 국교 정상화네요. 일본의 국교 정상화. 자, 보니까 자, 미국에서 이게 체결이 되었는데, 자, 한국과 중국이 제외되었다. 그 다음에 전후 처리로 인한 이런 문제점.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체결해서 제외되었어. 이거 뭡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됐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억 맞죠? 니은도 맞네요. 그 정답 1번입니다. 신헌법 46년, 정부 수립 48년입니다. 자, 됐음.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만 딱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뭐냐면, 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는데, 일본은 이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했다. 이거 역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자,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찾으세요.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체결이 되었던 거 정답 4번입니다. 됐죠? 자, 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보고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뭘 할 거냐면 바로 이 냉전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